안녕하세요. 우리 박스넷 시청자 여러분들. 김범준 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좀 계속 물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기준으로 이제 화요일인데요. 오늘 이제 CPI 발표 지수가 뭐 긍정적으로 좀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 뭐 시장이 한번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이제 증시 상황으로 본다 했을 때 추세가 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좀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한 1000억, 선물 쪽도 한 4,500억 가량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CPI 지수에 대한 뭐 큰 기대감보다는 뭐 일단 섹터의 순환매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눌려갈 때 이틀 동안 가장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온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리오프닝이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바이오 업종들 말고요. 제약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제약주들 뭐 이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 지금 감기약, 중국 쪽에서 지금 감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의 나가지고 지금 홍콩 쪽에서도 지금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도 지금 감기약이 지금 비상사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경제 개방 또는 봉쇄를 완화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인들은 지금 그 부분을 좀 믿지 않고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 중에 있으면서 지금 병원에 줄 서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약국에다가 지금 사재기 하는 모습이 이게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게 아니다. 못해도 지금 11월 13일인데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뭐 늘렸다가 한 번 더 강하게 일주일하고 한 3, 4일간 연말에 이제 증시 큰 반등 전에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의 한 반등이 좀 예상이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약주들을 꼭 봐야 되는 이유, 첫 번째와 그리고 지금 감기 제약주들, 감기약들이 어떤 종목들이 지금 대장이 될 만한 이슈가 있을지 한 10종목 정도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그러니까 이제 제약주들이 올라오면서 또 2차 전지 업종들도 좀 밀려가고 있고, 또 반도체 업종들도 좀 밀려가고 있고, 또 오늘 같은 또 날은 또 자동차 업종들도 좀 많이 밀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12월 또 오히려 제약주들이 이제 꺾여갈 때 다시 바닥에서 올라올 만한 종목들까지 1번, 2번, 3번 방송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제약주를 뭐 이슈가 있어서 뭐 제약주들을 봐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약주들이 올라올 이유가 가장 지수에 힘이 없다라는 거죠. 지수에 힘이 없으면서 누가 떨어지고 있는가? 반도체 업종들과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몇이죠? 코스피 2위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격차는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LG 에너솔루션이 약 110조예요. 110조. 그냥 1조, 2조 규모가 아니고 110조의 규모의 종목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20%가 넘게 빠졌어요. 뭐 엄청나게 악재가 있는가? 그건 아닌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 종목이 좀 수급이 늘리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론적으로 이제 기준을 본다고 하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9월 달에 저점 찍고 나 이렇게 폭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61선까지 깨졌다고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추세의 전환을 좀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세가 여기서 이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은 의외로 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추세가 뭐 박스권으로 갈지 아니면 우하향 패턴들이 당분간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 흐름이다.
네, 물론 이제 차트만 가지고는 뭐 이 종목을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이 업종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이제 2차 전지 업종으로 엮이면서 그동안 추세가 좀 강했는데 이때 밀렸을 때는 이제 60일선은 지지가 받았지만 지금은 이제 깨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뭐 대형주,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오늘 뭐 일부 소폭 반등 나올 듯 했지만 또 다시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과거 뭐 떨어졌던 60에서 이탈 사례를 하면 뭐 이렇게 또 눌렸다가 올라오고 눌렸다가 올라오고 이런 자리이긴 하지만 이미 추세가 지금 이미 한번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자, 그럼 2차 전지 수급은 일단 약세가 예상이 된다. 자, 2차 전지 업종들 많이 뭐 투자하고 계시고 있으신데요.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뭐 꺾여가도 이건 아니지만 이 지금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항상 두더지 게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테마 장세. 어느 업종이 좀 떨어진다. 그럼 분명 반대적으로 올라오는 업종이 있고요. 또 올라오는 업종이 있으면 꼭 반대로 떨어지는 업종이 있어요. 모든 업종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한꺼번에 떨어지면 좋은데 지금같이 약간 변곡적인 시장, 떨어질 듯 말 듯하는 이런 박스권, 차라리 뭐 시장이 뚝뚝뚝 떨어지면 모든 업종들이 다 떨어질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렸다가 계속 박스권으로 뭐 떨어져도 0.0 몇 프로 정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뭐 1% 내외 1%도 못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계속된다고 하면요. 결국 테마 장세인 거거든요. 떨어지는 업종들은 더 떨어질 것이고 올라가는 업종들은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나마 지금 좀 버텨주고 있긴 해요. 아직은 추세가 뭐 꺾였다 볼 수는 없겠고요. 지수도 지금 뭐 5주 연속 음봉이긴 한데 그래도 추세가 뭐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20주선은 지켜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죠. 네, SK하이닉스 종목이 10월 달에 한번 올라갈 듯 했지만 다시 밀렸고 다시 올라갈 듯 하다가 밀렸습니다. 저는 이 주봉상에서 이 노란 선이 20주선인데 일봉에서도 21선을 중요하게 보고요. 주봉상에서도 20주선을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20주라고 하면 우리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20주라고 하면 이게 1주, 2주, 3주, 4주, 5주가 한 달이라고 하면 거의 한 4, 5개월 정도를 우리가 추세를 20주라고 하는데 20주선을 주가가 넘어간다는 거는 4, 5개월의 평균 가격선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짚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이 밑에 있다는 건 아직 추세가 단기적으로 뚫을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아직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최근 이제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뭐 DB하이텍도 다시 20주선 밑으로 내려왔고, 자, 이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삼성전자처럼 지금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알 수는 없다. 예,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또 이제 꺾여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보여지고, 자, 원익 IPS 뭐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았던 게 ISC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ISC 종목들도 최근에 올라갔다 깨지면서 추세가 좀 이탈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뭐 두산 테스나, 원익, 머트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추세가 조금씩 이탈되고 있다. 자, 그럼 반도체와 지수의 힘이 없어지면서 2차 전지 업종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또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리오프닝 쪽이 또 최근에 좀 올라왔었잖아요. 그쵸? 아모레주도 그렇고. 근데 어저께 급락이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는 그랑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약주들이 만약에 리오프닝 업종들이 다시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제약주들이 한번 더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LG생활건강, GKL 정도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SM, 엔터 쪽도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버킷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어제 급등이 나왔다 오늘 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쉬어간다. 그럼 제약주들이 또 간다라는 거고. 자, 카카오 네이버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차트는 버텨주고 있는데 누가 떨어졌냐면 오늘 게임주에서 NC소프트가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사실상 여기 저항 맞고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은 자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주들 뭐 이제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갈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자, 지금 카카오 게임주도 한번 뚫어야 될 부분인 거고, 위메이드도 갈 길이 좀 멀죠. 자, 그럼 오늘 NC소프트 네오위즈와 NC소프트가 가장 차트 흐름이 좋았던 게임주였는데요. 이 종목들이 이제 깨져가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만 살아있고, 자, OTT 업종도 최근에 좀 떨어졌고, 게임 떨어졌고, 엔터는 아직 괜찮습니다. 리오프닝도 아직 괜찮아요. 자, 그런데 또 어느 업종들이 좀 떨어지고 있느냐. 일단 뭐 오늘은 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우리가 한 달 전에 본다고 하면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 반등세가 좀 있었거든요. 현대 무벡스라든지 아니면 SPG라든지 SPG 이런 종목들인데,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좀 약하고, 방산 업종들도 오늘은 반등이 나왔으나 아직은 힘이 좀 약한 상황이죠. 뭐 대표적으로 뭐 빅텍 같은 종목들,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올라가려면 일단 여기 20주선을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강세 흐름이 좀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방산주를 좀 시기상조고. 자, 하나솔루션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떨어졌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떨어졌습니다. 그쵸? 수급선 다 이탈했단 말이에요. 자, 풍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네옴시티, 뭐 한미글로벌, 그동안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밀려가기 시작하죠. 해인, 데모도 이제 추세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뭐 건설도 좀 약합니다. 현대건설, 뭐 GS건설, 다 종목들이 건설이 좀 약세 흐름이에요. 로봇, 방산, 원전, 뭐 태양광, 풍력, 네옴시티, 건설,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좀 강했던 업종들도 약세다. 그쵸? 그러면 이제 누가 올라갈지가 이제 명확해진다. 자, 바이오 업종들은 크게 반응이 없는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추세가 3주 동안 급락이잖아요. 그래서 20주선 이탈이 됐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게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인데, 어제도 급락, 오늘도 급락, 어제 6%, 오늘도 1.8%. 자,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도 또 급락, 그리고 ABL 바이오도 오늘 또 급락,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급락. 뭐야, 그러면 제약주가 반등이 나오면 바이오 업종들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아예 바뀌어 있어요. 코스닥에 치중하실 게 아니고 코스피의 제약주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약주들이 의외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제약 지금 이틀 연속 거의 10% 가까이 움직였고요. 국제약품 코스피 기업이잖아요. 바닥에서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11%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녹십자 이런 종목들, 뭐 종근당 이런 종목들이 최근 바닥에서 꺾여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약주들이 분명히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리스크가 많은 업종은 바이오 업종들이 좀 많은 거고요. 제약주 업종들은 대부분 실적이 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좀 좋았다. 자, 현대약품 이런 종목들도 어제 이어서 어제 3%, 오늘 3%. 시장이 그렇게 좋았나요? 안 좋았단 말이죠. 올라갔습니다. 자, 감기약 관련주들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영진약품 코스피인데요. 지금 최근 바닥에서 40% 급등이 나왔습니다. 2,600원부터 약 40% 넘게 45% 정도 반등이 나왔죠. 매우 강하다. 영진약품만 올라가면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제약품, 뭐 일항약품 바닥에서 10% 넘게 올랐죠. 자, 부강약품도 바닥에서 15%. 자, 한미약품 초대박이죠. 요거 오늘 바닥에서 15% 반등 나왔어요. 이 무거운 시가총액 3조짜리 기업이 반등이 나왔다. 뭔가 지금 흐름들이 삼일제약도 오늘 10%까지 올라갔죠. 이현제약도 오늘 13% 급등. 자, 유한양이 이 종목 거의 진짜 안 가잖아요. 그쵸? 근데 3% 정도 갔어요. 자, 명문제약 오늘 15%. 그쵸? 자, 제일약품
야, 유나이티드 제약 얘도 6% 같네요. 자, 국전약품 오늘 4%. 자, BC월드 제약 이거 이제 코스닥 기업인데 11%. CMG제 이제 코스닥 기업들만 봐도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약하죠. 뭐 지화제약 5%다 코스피 기업들이 강하죠. 자, 이현제약 이런 종목들 다 코스피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국제약품 이런 거 다 코스피. 자, 제약 원료 업종들이 오늘 또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공보제약, 코스피 기업인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일약품은 코스닥 기업이고 상한가. 자, ST팜 오늘 1.7, 대종학은 7% 보락. 예, 코스피 종목인데 24%가 급등이 나왔고 하이텍팜도 예, 오늘 3%가 제약 원료 관련주, 감기약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자, 일단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홍콩이어서 지금 중국에서 홍콩도 코로나 의약품 사재기다. 우리 예전 이제 대한민국 시장 좀 비슷한 타이레놀 없거나 마스크 없거나 뭐 이런 경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에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전화가 5배 이상 증가되고 있대요. 119가. 한 달 내, 12월 말까지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힐 것 같은데, 향후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계속 확진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뉴스 하나 떼고 종목 딱 뜨면, 뭐, 그냥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결국 떨어지는 업종을 본다고 하면 이게 좀 명확해진다. 돈이 이쪽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업종에서 빠지고 있고 제약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텀포가 좀 짧을 수는 있어요. 뭐 당장 내일은 일시적으로 또 내일 모레까지는 2차 전지 업종들이 한번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다음 주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이미 바닥에서 61선 뚫고 11선 뚫고 21선 뚫고 지금 추세가 상방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 실리고 있는 업종이 바로 예, 제약 업종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제약 업종들이 다음 주까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약주들이 좀 탑 10 종목들 한번 우리가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감기 제약주 국내 실적 판매량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점유율 1위는 역시 대원제약이죠. 자, 대원제약이 지금 오늘 3% 정도 올라갔는데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올라갔다 밀렸기 때문에 이제 콜대원, 그쵸? 짜먹는 감기약, 그리고 이제 가루를 판매하는 제조 감기약도 점유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종합감기약 쪽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코대원, 대원제 차트 흐름 보니까요. 주봉상에서 이미 좀 정배를 잡고 좀 올라가고 있고, 저 월봉 흐름도 괜찮네요. 일봉도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 감기약 대장주로 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령. 자, 오늘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갤포스 판매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용각산, 진해 거담제, 어떻게 보면 가래 뭐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해주는 감기약 치료제로서 용각산 쿨이 국내 점유율 1위 회사잖아요. 그래서 매출, 그래서 보령제약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대웅제약도 최근에 이제 바닥을 저점을 찍고 올라온 중형 기업입니다. 실적이 매우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웅제약 우리가 빅5 뭐예요? 한미약품 그리고 대웅제약 그리고 종근당, 녹십자 그리고 유한양행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제약회사 그러니까 셀바라든지 SK 그룹 뭐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말고 이런 기업들은 지금 5개가 국내 탑5 기업인데 일단 지금 대웅제약이 지금 녹십자도 최근에 올라왔고 예, 녹십자 올라왔지만 추세로 본다고 하면 주봉상에서는 이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면 이제 최저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봉으로 보시면 녹십자나 뭐 종근당 뭐 이런 기업들보다는요 좀 대웅제약의 장기 추세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지금 6월달 그리고 10월달 그리고 12월달 3번을 다져갔기 때문에 사실 여길 뚫은다 그러면 16만 17만 이상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이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루사를 알고 있는 기업이죠. 대웅제약은 하지만 해열 진통제 EGN을 판매하고 있고 감기 증세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감기약 회사고
점유율, 국내 감기약 점유율로 본다고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보고 약국에서 신이 볼 수 있는 브루펜, 그쵸? 아기, 우리 어린이, 그 해열제, 브루펜이 3일 제약입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도 5% 반등이 나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다. 물론 이제 눌려갈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3일 제약, 주봉상에서 흐름도 박스권 자리 잡고 있고, 자, 이게 6월달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10,000원 뚫을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삼진제약. 자, 뭐 개보린을 판매하는 회사죠. 타레놀도 같이 만들고 성분이 같은.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추세가 좋아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동아약품 오늘 이제 121선 추세를 뚫고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팡코레이 팡콜 시리즈. 이것도 편의점이랑 흔히 우리가 그 편의점뿐만 아니라 그 유통망에서 볼 수 있는 해열제죠. 해열제 플러스 감기약. 동아약품이 6위. 자, 그리고 이제 율동제약입니다. 율동제약도 감기약 캐로 시리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또 일본, 그렇게 해서 치료제 테마로도 엮여져 있는데, 일단 감기약 테마도 엮여져 있네요. 캐로 시리즈 감기약을 만들고 있는 율동제약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팜피린. 팜피린도 이제 동아제약이 만드는데, 동아제약은 비상장 회사죠. 그래서 동아제약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게 동아소시오입니다. 동아소시오 홀딩스인데 종목이 좀 무거워요. 하지만 이 종목도 감기약 테마주라는 거 이걸 좀 참고하시면 바라겠고, 자, 대양주는 역시 유한양행이 좀 있죠. 오늘 3% 정도 올라갔는데, 자, 코프시로 코프정을 만드는 기업이고 국내 점유율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고요.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류약, 그 제조 감기약도 점유율이 탑3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일단 타이레놀과 동일 성분인 서스페니아를 만드는 또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대형주에서는 좀 대장인 것 같아요. 최근 추세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바닥에서 연일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는 대원제약 또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고,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감기약에서 대형주로서는 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인가?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지금 감기약 원료 기업들 안에서 대표적으로 감기약 회사 영진약품, 국제약품 또는 일양약품, 그리고 명문제약, 그리고 부광약품, 이런 종목들은 크게 좀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은 아닌데 차트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부각약품도 지금 5% 정도 올라가고 있고, 한미약품과 좀 차트 흐름 비슷한데요. 자, 영진약품도 최근 차트 흐름 봤을 때 대장입니다. 근데 이제 과대 납폭되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흐름인데, 사실상 감기약의 매출 포인트는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차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지금 대장 흐름을 가고 있다. 하지만 국제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차트로만 본다 했을 때는 지금 일양, 또 명문, 국제, 영진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실적 기반 또는 지금 감기약을 진짜 매출 포인트가 나오는 회사냐 이런 걸로 연결진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나서 어떤 종목입니까? 대원, 보령, 대웅, 삼일, 삼진, 동아, 일동, 동아소시, 유한양, 한미약품 정도가 감기약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약 원료 관련주에서는 이제 코스닥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 이 업종들이 엮일 수 있다라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테마 생각해 보면 이런 업종들이 제약주들이 한번 순환이 한번 돌았던 적 기억나시나요? 2020년도에 자, 막 셀트리온도 막 흐름이 좋았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나서 뭐 종근당 녹십자 뭐 급등 나왔고, 그리고 나서 뭐 대장화금, 뭐 휴마시스,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테마주들이 이어질 건데 요거 정리 어디서 해드릴 거냐면, 지금 밑에 노란톡 주소 남겨놨습니다. 이거 QR코드 찍으시면요, 내일 모레 또 제약주들이 움직이면요, 제가 요거
정리 또 한번 또 엮이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드리는 제약주들 말고 또 엮이는 테마주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릴 거예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또 잡아야 될지 내일 들어오시면 또 제가 요번 주 또 다음 주까지 또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QR코드로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꼭 모아가야 될 업종들, 이걸로 한번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방송입니다. 올해 좀 떨어진 종목들, 연말 돼서 좀 떨어진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좀 모아가야 돼, 저점에서 사야 될 그런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뭐 내년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내년에 뭐 어떤 뭐 종목들이 좀 올라올지 뭐 큰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요. 결국 이제 정부 정책에 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6년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강조한 부분인데, 뭐 대한민국이 뭐 수출을 더 많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업종들과 되지 못할 업종들이 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인프라 건설, 그리고 K 콘텐츠. 자,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이제 내년에 사실 뭐 정부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정부 협력이라든지 뭐 여러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이 업종들이 현재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뭐 원전은 뭐 사우디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이슈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방산도 최근에 뭐 수출 폴란드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고 내년에도 수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인프라 건설 뭐 이런 쪽은 당연히 뭐 네옴시티라든지 중동 또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뭐 플랜트 건설들, 그리고 K 콘텐츠 뭐 최근에 뭐 한국의 이제 우영우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대한민국에서 정부 지원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종들 위주로 조금 흐름이 좀 약하게 나오거나 쉬어가는 굴이 나온다 그러면 좀 12월 달에 또는 내년 1월 달에 또 꼭 사야 될 기업들이다. 자, 이렇게 큰 흐름을 잡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한미 글로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이제 네옴시티 쪽 엮이면서 뭐 그동안 좀 많이 이제 급등이 나왔던 섹터였고, 그리고 이 급등이 예전부터 그쵸? 이미 8월 달부터 바닥에서 한 대략적으로 한 400% 정도, 300, 한 30 정도 올라간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 원 했던 주가가 뭐 4만 원대까지 뭐 사실상 4배 가까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 가까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그러면 좋은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섹터 자체가 괜찮습니다. 한미글로벌도 있고 뭐 코오롱 글로벌도 최근 조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 업종이 또 12월 달에 좀 눌렸다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 업종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던 게 이제 로봇 관련주죠. 자, 뭐 휴림 로봇을 볼게요. 그러니까 휴림 로봇이 과거 2022년도 3월 달부터 6월 달에 급등이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꺾여가는 흐름이 나왔지. 이때 당시 누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SPG라든지 최근 이제 9월 달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이미 3월 달, 4월 달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누구는 계속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는 다시 한번 변곡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글로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은 사실상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을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안에서 컴미글로벌 대신 탑픽으로 봐야 될 부분은 코오로 글로벌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한미글로벌 갈 때 뭐 그렇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은 아니고요. 바닥에 2배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22,000원 고점 대비 한 대략적으로 지금 한 27%, 30% 내외 정도 떨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2만 원까지 한번 밀려갔는데 22,000원에서 2만 원, 여기 사이는 12월 달에 모아가 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대장주는 아니었지만 휴린 로봇이 대장이었고 이후에 대장주 흐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시공, 감리 회사들도 대장이 한번 바뀌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은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형 건설사들은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입니다.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자, 뭐 현대건설도 최근에 좀 흐름이 다시 꺾여가면서 자, 33,000원 여기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뭐 일부 다시 한번 또 충격을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건설사들의 이제 실적들이 우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중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프리카 쪽 이런 쪽의 실적이 계속 상쇄가 될 것 같거든요. 국내 특히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 이런 부분은 국내 토목 뭐 아파트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아니라서 이런 기업들은 해외 뭐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해외 뭐 터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프라 사업의 매출 실적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36,000원, 35,000원 이런 자리가 온다 그러면 계속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할 만한 기업이고, 결국 이제 정부에서 계속 좀 밀어주고 있고, 또 요번에 네옴시티 사우디에서도 파견 팀 중에 한 팀 아니었겠습니까? 현대건설을 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나 좋은 기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출소 이후에 가장 먼저 그렇죠? 들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삼성전자 한번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사 안에서 두 번째로 가장 빨리 간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의 포커스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에 대해서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낸드 가격 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안 팔리고 있고, 그리고 가전의 재고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거죠. 뭐 반도체도 힘들어 보이고. 그럼 삼성 계열사에서 선박할 수 있는 부분이 삼성 SDI인데, 아니면 삼성 엔지니어링 부분인데, 삼성 SDI는 2차 전지로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기엔 좀 부담스럽고 2차 전지, 그리고 요번에 5대 수출에서 2차 전지를 밀겠다는 말이 좀 빠져 있단 말이죠. 워낙 좀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슈가 됐던 업종들 말고 이슈가 안 됐던 업종들 안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건설이 들어가는 거고, 삼성에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밀어주는 그런 업종을 본다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다. 자, 차트가 지금 2년 가까이 박스권입니다. 여기가 2만원부터 28,000원 사이가 올라갔다 하면 밀리고 올라갔다 하면 밀리고, 요번에도 올라갔다 밀렸어요. 정고점 뚫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번 요 반등 시기에는 28,000원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 네옴시티 수혜와 플랜트 수혜,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이쪽에도 워낙 수주가 괜찮게 있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올해 실적도 최저 실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흐름 본다고 하면 지금 밀려가 있을 때 잘 담아야 될 기업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보겠고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대우건설과 GS건설인데 차트가 너무 좀 바닥입니다.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좀 넘어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일단 대우와 GS건설이 후속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건자재 시멘트는 아직은 좀 볼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자, 인프라 섹터, 발전기, 변압기, 에너지 저장 장치, 전선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은 오늘도 올라가더라고요. 와, 이거 시장 진짜 강합니다. 자, 변압기 쪽에서 현대그룹 쪽에 안에서 좀 점유율이 높은 회사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좀 흐름이 좋아요. 이것도 일단 탑픽으로서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가는 종목이 LS냐 아니면 LS 일렉트릭이냐 요건데, 일단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다음에 LS 일렉트릭
정도로 보시길 바라겠고 별표 4개입니다. 지금은 밀려갈 때 계속 담아야 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강한 업종이라 뭐 지금 밀려가는 업종은 아닙니다. 뭐 현대, 뭐 두산이 풀었고 오늘 또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 있고요. 현대 건설기계는 오늘 또 신고가 뚫었죠. 52주 신고가를 또 뚫었네요. 그러면서 지금 전년도 5월달 고점까지도 조만간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떨어지면 잡을지언정 또 쉬어가는 타이밍이 한번 오겠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업종들은 일단 좀 탑픽 업종이긴 하다. 지금 시장 대비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기계를 왜 봐야 되냐면 결국 인프라 사업이 들어갈 때 이런 토목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많이 팔릴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부분인데 지금 이제 밀려가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별표 2개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방산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요번 정부 들어와서 좀 많이 좀 제공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도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폴란드라든지 또 유럽의 이런 정치적인 갈등과 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또 이게 전쟁 분위기가 방산업들이 뭐 전차라든지 아니면 포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포탄 이런 부분을 이제 팔 수 있는 하나의 또 명분과 또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진단키트 회사들이 또 많이 판매한 것처럼 대한민국 이런 방산업에 관련된 회사들도 또 제조업 중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수출 산업 안에서 또 한 몫을 할 그런 좀 시기로 보여지죠. 그래서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자, 그리고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아니면 풍산 뭐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좀 좋게 가고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고, 자, 방산주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LIG 넥스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 현대로템 풍산 모두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사시지 마시고 또 12월 달에 또 제약주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업종들이 한번 쉬어간다. 뭐 12월 달에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오늘 반등으로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그림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쉬어간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기대될 수 있는 업종이 또 풍산이다, 아니 방산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이제 에너지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에너지 쪽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아니면 이제 수소 쪽이냐. 최근에 이제 그나마 이제 풍력 쪽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CS 윈드가 이제 주봉상에서 여기가 좀 간당간당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되면 또 한번 또 세게 눌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풍력은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이 CS 윈드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하나 솔루션이냐 아니면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냐 이건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차트 흐름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볍고 시총이 좀 1조가 안 되고 6천억대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12월 달 들어와서는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니죠. 오히려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여기 전저점 5만 5천 원대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좀 밀린다고 5만 원 아래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공백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원 쪽들도 워낙 좀 지원해 준다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신재생 에너지 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너솔루션 대장주로서 뭐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소 쪽은 사실 뭐 SPSL이라든지 범현 퓨어셀, 뭐 두산 퓨어셀 뭐 이런 종목들이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수소 업종들은 아직은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좀 봐야 될 업종들은 아니지 않나. 떨어지면 오히려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을 먼저 담아야 될 부분인 거고, 자, 이런 업종들은 뭐 사실 뭐 좀 더 시간이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지네요. 자, 그리고 원전입니다. 이제 원전들 주들 많이 갖고 계시죠.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 뭐 수급선 여기 20주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뭐 돌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한전 기술도 지금 최근 추세가 좀 약하고 한신 기계도 좀 약하죠. 뭐 한전 산업도 약하고 누가 좀 강합니까? G2 파워랑
지금 G2파워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G2파워랑 그나마 BHI 이 종목들이 최근 움직임은 그나마 좀 괜찮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한전기술도 아닌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닌 차트 흐름이 가장 좋은 두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에서 두산 밥캣 인프라 그리고 또 그 중장비 기업이잖아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 두산도 뭐 테스라도 있고 또 두산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제 두산 그룹주 안에서는 모든 인프라와 뭐 원전 모든 걸 같이 엮을 수 있는 테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로 본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보다 좀 더 강한 게 에코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지주회사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두산그룹주 안에서도 저는 차트 흐름이 더 좋은 게 이런 후보 두산 그룹주 안에서도 두산 지주회사가 가장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조선주도 본다 그러면 항구 뭐 조선해양 이런 종목들도 있고 현대 미포조선 현대 중공업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HD현대예요. 이게 지주회사 개념에서 이게 가장 차트 흐름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지주회사도 최근에 흐름이 좋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테마 형색상 또는 이제 배당도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요즘에는 차트 흐름이 더 괜찮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차트 흐름이 좀 더 두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역시 원전은 두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테마주들 업종에서 뭐 꼭 지금 종목들을 또 어떻게 좀 발굴을 하고 어떻게 좀 들고 가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노란톡에 계속 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업종에 대해서 코멘트를 제가 항상 카톡에다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무료톡 무료 여기 채팅방에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QR코드 좀 나가고 있죠. QR코드에다가 또 카메라 대시면 카메라 이제 촬영하시면 바로 링크가 넘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또 지금 어려운 시장 또 이겨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또 설명을 드렸던 제약주들 뿐만 아니라 자 2차 전지 업종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들이 그러면 언제 또 반등이 나오느냐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건 역시 삼성 SDI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자, 이 업종이 최근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테슬라가 지금 오늘도 새벽에 6%가 떨어지면서 물론 전저점이 깨지진 않았으나 최근 이틀 정도 양봉 흐름이 나왔고 저번 주 금요일에 3%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 6%. 그러니까 최근 하방 추세가 계속 좀 강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또 우려된 부분도 있겠고 플러스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해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면 또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잘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 쪽에서 지금 이제 먹거리 사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결국 2차 전지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전기 저장 장치 2차 전지가 가장 크고 화력 석유 에너지원들이 이제 중동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특히 사우디 아람코를 보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겠다. 향후 15년 동안 뭐 이런 또 정책이 나온 거 보니까 결국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다른 에너지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중장기적 흐름에서는 매우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고점을 뚫으려다 못 들었거든요. 요게 좀 의미가 좀 커요. 요 자리가 사실 올라가려 하다가 77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저점이 중요하죠. 여기 고점 못해도 62만 5천 원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가 깨져버리면 다시 저점 라인 때 55만 원까지도 열릴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삼성 SDI가 어떻게 좀 밀려가고 있는지 수급 요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안 팔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삽니다. 흐름 보시면,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밀려가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터닝 포인트를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투신이나 연계금 쪽은 섹터의 변환이 좀 연말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약주를 사기 시작하면서 고점의 수익권이 2차전지 업종들을 막 대량으로 팔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거든요. 자,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변화 흐름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하지만 여기 저점을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매수 타점은 지금 자리에서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여기를 지지를 받고 못해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저점에서 사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더라도 이제 바닥 찍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꺾이다가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게 바닥입니다. 그래, 차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 바닥 이렇게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툭 깰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매수 타점은 60만 원 아래에서 55만 원. 요 사이는 엄청나게 싼 가격입니다. 이런 자리는 살만해요. 하지만 요 자리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살만한 종목이 아니고, 또 여기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이거 뭐 엄청 좋지 못하죠. 수급으로 보면, 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지는 않아요. 보면 외국인들 뭐 어제도 샀고 이틀 전에 샀는데 오늘만 조금 팔았네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수익거니까 고점에 사신 외국인들은 싹 다 물려 있네.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넘게 빠졌는데, 그쵸? 한 달 전에 산 사람들은 요 산 외국인들의 지금 싹 다 손실거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꺾여 있지만, 그쵸?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여 있지만 단기 포인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수급적인 이해도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고점 라인대가 이미 60만 원 찍었고, 그리고 이제 공모가가 이게 30만 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아직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수익권인 기관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가 아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61선을 한번 깼고, 그리고 1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도 분명히 여기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번 주 내로 또는 이제 다음 주 내로 깨지고 나서 이게 다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 그림은 가장 유사한 대형주로 꼽는다고 하면요, 삼성 SDI 요런 그림과 우리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과거 5월달 패턴, 이게 이탈하고 나서 지금 저점 깨지 않았죠? 여기 60만 원 깨지 않고,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는 시점이 생각보다 강화 파동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유사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도 상장하고서 이거 무조건 표현은 좀 그런데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깨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40만 원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서 일단 한번 강한 음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1개월 이상 횡보하고 나서 계속 박스권 그림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1개월 정도 횡보한 다음에 121선은 다시 올라가는 자리, 요런 자리가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이 가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막 떨어질 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지는 않겠죠. 지금은 좀 시기상조고요. 전저점 확인, 그리고 수익권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언제 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CPI, 또 금리 인상, 또 여러 또 금투세 유예 이슈들, 걸쭉한 이슈들, 큰 이벤트들이 많은데
혹여나 안 좋은 이슈 하나만 딱 터져도 이런 종목들 한번 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2차 전지 대형주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2차 전지 대형주들 이렇게 간다. 그러면 당연히 뭐 코스닥의 중소형 2차 전지 업종들도 추세가 그렇게 좋을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죠. 네. 자, 그 점을 포인트로 보시고 또 연말 또는 연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네, 요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팍스넷 우리 아침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